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속에 맞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는데요. 아쉬움 속에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저마다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대체로 차분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을 윤파란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건물을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오늘은 119 소방대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직업체험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입장객 줄이 길어져도 손 소독과 발열 검사는 필수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올해 어린이날 소원은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한테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학교 개학하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해수욕장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잠시나마 답답함을 풀어보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띄엄띄엄 돗자리를 펼쳤고 야외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오늘은요 좀 넓은 곳에 조금 좀 선택해서 이렇게 좀 나왔어요. 좁은 곳보다는 실내보다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어린이날 풍경.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건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방심은 금물이라며 생활 속 실천 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됩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부산의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외, 실내, 밀접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들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회관, 축열사 등 전시 관람 시설은 일단 부분 개방되는데 한동안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내일 문을 여는 동구 도서관 외에 나머지 127개 도서관은 12일부터 재개관하는데 열람실은 빼고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만 우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과 중앙공원, 어린이공원, 금강공원도 실내 이용시설을 포함해 모레부터 개방하고 화명수목원과 대연수목전시원 역시 개방은 하되 유치원생 이용객이 많은 걸 고려해 실내 시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개관 일정이 미정으로 단계적인 개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학습해왔던 생활 수칙을 계속 지킴으로써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부산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에는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환자 수 13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까지 해외 입국자와 의심 환자 277명을 추가로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던 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함에 따라 부산에는 현재 타 지역 이송 환자를 포함해 2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2,146명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새로운 산업재해 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부산시 자체 조례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송광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수관 속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중국 교포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린 하청업체 작업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관리 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로 산업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산재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지자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은 부산시가 잘못했다, 감독감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이나 어떤 기관들은 전부 다 보면 중앙에 있어요. 부산시가 실제적으로 그 개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부산형 조례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또 자체 사업에서 위험 도급 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 중 하나는 부산시 산하에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것. 부산의 산업재해 특성을 연구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기구이지만 이미 정부 주도 사업인 근로자 건강센터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역 맞춤형 대책보다 국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중복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부산의 특색에 맞게 어떤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구로서 서로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나갈 겁니다. 부산형 산재 예방 조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 1년여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강제 조항들이 완화됐다는 한계점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한 가운데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KT 위즈와 가진 개막전에서 7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1대2로 뒤지던 7회 딕슨 마차도의 역전 3점포와 8회 전준우의 2점짜리 쐐기 홈런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KT와 원정 경기를 2차례 더 치른 뒤 오는 8일 사직구장에서 SK 와이번즈와 첫 홈 경기를 갖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내일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과 허용도 상임회장,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 금융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상공업계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추가 지원 정책 마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5개 국비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별빛 놀이터와 무대의 연금술사 청소년 인턴십, 그리고 성인 대상 공연 감상 연계 프로그램인 클래식 살롱 등으로 모두 5개 사업에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